여러분, 혹시 요즘 다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운동 부족 때문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작은 불편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무서운 병을 떠올리면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는다든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훨씬 더 빨리 우리 몸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서 시작되는 미세한 변화들이죠. 중년 이후에는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걷다가 휘청거리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순간을 대부분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말해도 운동 부족이야,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는 대답만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보다는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신호를 보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단 한 번 발병하면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살아남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같은 평생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발병 후 단 몇 시간 안에 뇌세포 수억 개가 손상되며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다리입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가 바로 다리입니다. 또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가장 먼저 이상이 드러나는 곳이죠. 그래서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보다 오히려 다리에서 먼저 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늘 걷던 길인데 갑자기 발이 턱에 걸려 휘청거린다든지,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잘 모르겠는 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뇌경색이 오기 전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다리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마 나한테는 아니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하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작은 안심이 때로는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 습관 관리와 조기 대응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신호를 알고만 있어도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중년 상담소에서는 바로 이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내 모습 혹은 내 부모님과 닮은 점을 발견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작은 경고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전조 증상,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이상하게 한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의 전조 증상 가운데 가장 전형적이고 위험한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약해져도 보통 양쪽 다리 모두 서서히 힘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계단을 오를수록 점점 지치고 양쪽 다리가 함께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것이죠. 뇌에서 내려보내는 운동 신호가 혈류장애 때문에 막히거나 왜곡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마치 전깃줄이 끊어진 듯 다리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마트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경우, 장바구니를 들다 한쪽 다리가 툭 꺾이며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는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 뒤뚱거리며 겨우 걸은 경우 등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도 대부분은 전날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검사해보면 상당수에서 뇌혈관 협착이나 이미 진행 중인 미세뇌경색이 발견됩니다. 왜 하필 한쪽 다리일까요? 그 이유는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하여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팔과 다리에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반대로 오른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식으로 드러납니다. 이 교차 신호 체계 때문에 얼굴보다도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고 보행과 균형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위라 작은 이상도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증상이 단순한 근육 약화와는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근육 약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줄어들고 양쪽 다리가 함께 영향을 받지만, 뇌경색 신호는 한쪽 다리에서 갑작스럽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정 다리에서만 자꾸 힘이 풀린다는 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발병 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한쪽 다리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한 겁니다. 다시 말해,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곧 문제가 올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조차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겨버린 경우가 많았죠.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체력 저하와 근육 약화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부족 때문이겠지라는 자기 합리화가 더 쉬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생각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단 4시간 남짓. 이 시간 안에 치료가 시작돼야 손상된 뇌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지체하다가는 수억 개의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더라도 평생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이런 신호를 알고 구별하고 조기 대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잠깐 피곤해서 그럴 거야 라는 생각보다 혹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신경학적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보내는 이 작은 신호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심히 넘기느냐 아니면 경고등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여러분, 혹시 맨발로 걸을 때 바닥이 유난히 둔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평소보다 덜 뜨겁게 느껴지거나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섰는데 차갑다는 감각이 잘 안전해진 경험은 없으셨나요? 또는 발바닥에 얇은 양말이나 솜을 깔아놓은 듯 둔탁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신경이 눌린 것 같다, 허리 디스크 때문일 거야 라며 쉽게 넘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이 또한 뇌경색의 중요한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각 이상은 단순히 말초에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신경이 눌려 발끝부터 차츰 다리 위쪽으로 저림이 퍼져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죠. 이런 경우는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일 때 증상이 심해졌다가 자세를 바꾸면 한결 나아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동작이나 자세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나타나는 저림과 감각 이상은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한쪽 다리에만, 그리고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감각을 해석하는 본부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촉각이나 온도 정보가 뇌에 도달해야 정상적으로 뜨겁다, 차갑다, 딱딱하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뇌혈류가 부족해지면 이 신호가 제대로 해석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멀쩡한 발인데도 마치 감각이 둔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 환자분들 중에는 맨발로 걸어도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무딘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덜 뜨겁게 느껴져 화상을 입을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감각 왜곡은 단순히 신경이 눌려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뇌에서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부위의 혈류가 부족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조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감각 이상이 반복적으로 점점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 정도였던 증상이 어느새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오고 잠깐 저리다가 금방 회복되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TIA과 같은 상황에서는 몇 분에서 몇십 분간 다리 감각이 둔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괜찮아졌다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이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3명 중 2명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다리의 감각 이상은 결코 단순한 말초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없던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었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쪽 다리에서만 나타난다면 뇌에서 보내는 경고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조기에 병원을 찾고 검사를 받으면 혈관 협착이나 미세한 뇌경색을 미리 발견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한 환자는 발바닥 감각이 자주 둔해지는 증상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부분적으로 좁아져 있었고 조기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 덕분에 큰 뇌경색으로 진행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증상을 무시했던 또 다른 환자는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 마비가 남았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혹시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의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리에서 나타나는 저림과 감각 이상은 단순한 피로나 신경 압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가 보내는 작은 SOS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편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뇌경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 걸음걸이 변화와 발을 질질 끄는 현상.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서 요즘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스로는 잘 못 느끼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경쾌하게 걷던 발걸음이 어느 순간부터 무겁고 질질 끄는 소리가 나거나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면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발끝이 바닥에 끌리고 걸을 때마다 슥슥하는 소리가 나거나 신발 앞코가 심하게 닳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조카수프 드라프라고 부릅니다. 뇌혈류가 불안정해지면서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순간적으로 끊기듯 흔들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문제는 본인 스스로는 잘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걸을 때 조금 불편하네 정도로만 느끼고 넘어가지만 가족이나 지인은 옆에서 보고 발을 끌고 다닌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라고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제가 만난 한 환자는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신발 앞코가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며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조기 발견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자꾸 넘어지는 습관처럼 보이는 행동입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도 문턱에 자주 걸려 휘청거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발이 턱에 걸려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부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발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발을 들어 올리는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 전조 증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발이 걸리지? 하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몸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걸음걸이 변화의 또 다른 문제는 연쇄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한 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넘어짐은 곧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간 와병 생활, 나아가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단순 낙상 후 병원에 왔다가 검사 과정에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즉, 걸음걸이가 바뀌고 자꾸 발이 끌린다는 건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걸음걸이 변화가 어느 쪽에서 나타나느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는 좌우가 교차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 뇌혈관이 막히면 오른쪽 다리의 오른쪽, 뇌혈관이 막히면 왼쪽 다리에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정 한쪽 발에서만 발끝이 자꾸 걸리고 질질 끄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신발 앞코의 마모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양쪽 신발이 고르게 닳는 것이 정상인데 한쪽만 유난히 앞코가 빨리 닳는다면 보행이 불균형해졌다는 뜻입니다. 또 걸을 때 나는 발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또박또박 발소리가 났는데 요즘 들어 슥슥 끌리는 소리가 더 자주 난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작은 걸음걸이 변화조차 무심히 넘기지 말고 뇌가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발이 자꾸 걸리는 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런 작은 변화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나도 모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의 걸음걸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전조 증상,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도 이유 없이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집안에서 작은 문턱에도 걸려서 휘청거리거나 계단을 오르다 발을 잘못 디뎌 덜컥거린 경험 말입니다. 단순히 발을 제대로 들지 않아서 그렇겠거니 혹은 나이가 들어 반사신경이 둔해져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 역시
뇌경색이 보내는 전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의 핵심은 우리 몸의 고유감각 프로프리오셉션, PROPRIOCPTION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유감각은 말 그대로 내 몸의 위치를 스스로 아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끝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을 들어 올려 계단 위에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고유감각 덕분입니다. 그런데 뇌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고유감각 신호가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내 발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발을 헛디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성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부주의로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쪽 다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주 휘청거리는 현상이 있다면 단순한 노화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수주 동안 이런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즉, 뇌가 이미 수차례 경고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또 하나 무서운 점은 이 증상이 단순히 넘어지는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는 넘어짐 자체가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낙상이 곧 엉덩이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지기 쉽고, 골절은 장기간의 와병 생활을 불러오며 심한 경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넘어졌다라는 사건 뒤에는 종종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무서운 현실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중년 이후의 낙상을 단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진료했던 한 여성 환자는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자꾸 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고, 환자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큰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에 큰 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왼쪽 반신마비가 남아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자꾸 넘어지는 증상을 조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건 단순한 실수나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쪽 다리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간단히 라인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바닥에 일직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양팔을 벌린 채로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정상이라면 큰 문제 없이 곧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혈류 이상이 있는 경우 한쪽으로 자꾸 기울거나 발이 제자리에 꼬이듯 걸려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작은 테스트만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는 누구에게나 몸의 작은 이상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반복되는 넘어짐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넘어짐이 잦아졌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고, 특히 신호가 한쪽 다리에 집중된다면 뇌경색의 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다가올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작은 넘어짐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5번째, 전조 증상 다리 떨림과 원치 않는 움직임.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덜덜 떨려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멈추고 싶어도 다리가 제멋대로 움찔거리거나 떨림이 반복된 경험이 있나요?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일시적으로 다리가 떨리는 것은 흔히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뇌경색이 보내는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리 떨림은
금방 멈춥니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거나 발표를 앞두고 불안할 때, 혹은 몸이 피곤할 때 잠깐 다리가 떨리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가 원인이 되는 다리 떨림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도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그 떨림이 일정 시간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 뇌에서 내려보내는 멈춰라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걷고 멈추고 힘을 주라는 지시를 내려보내며 근육을 조율하죠. 그런데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이 지시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전파가 끊기는 라디오처럼 신호가 들쭉날쭉해지면 근육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는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원하지 않는 순간에 떨리거나 움찔거리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달달 떨려서 의자가 흔들릴 정도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가 멋대로 움찔거려서 잠을 설치곤 합니다.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요.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 문제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피로로 인한 떨림은 휴식을 취하면 금방 사라지고 관절 문제는 움직일 때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로 인한 떨림은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원치 않는 움직임이 반복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증상이 뇌의 특정 부위에 혈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 신호라는 점입니다. 특히 소뇌와 기저핵 같은 부위는 운동 조절과 균형을 담당하는데 이곳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아주 작은 이상만으로도 다리 떨림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뇌가 이미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진료했던 한 65세 남성 환자는 몇 주 동안 밤마다 다리가 제멋대로 떨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를 진행해 보니 뇌혈관이 상당 부분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큰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무시하고 병원 방문을 미뤘던 다른 환자는 결국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남는 안타까운 결과를 겪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이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다리 떨림과 불수의 움직임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현상이 아닙니다. 특히 잠잘 때나 가만히 있을 때조차 다리가 떨린다면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뇌혈관 질환은 조기 발견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기록하고 의심되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의 떨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멈추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6번째 전조 증상,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여러분, 혹시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길을 걸을 때 몸이 비틀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중심이 잘 잡히지 않아 벽을 짚으며 걸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단순히 어지럽다고 생각해 넘길 수 있지만 이런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은 뇌경색의 중요한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의 뒤쪽에는 소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뇌는 몸의 균형과 협응을 담당하는 곳으로 우리가 걸을 때 중심을 유지하고 양쪽 다리를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소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거나 막히면 균형을 잡는 기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걸음이 꼬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 시간대에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술도 안 마셨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다,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 같지만 사실은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처럼 잠시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운 경우도 있고, 귀 속 전정기관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잠시 앉아 있으면 회복되거나 특정 자세에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혈류 문제로 인한 휘청거림은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비틀거렸는데 오늘도 또 그렇다. 점점 걸음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만난 한 70대 남성 환자는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다 벽을 짚고 걷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환자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던 중 심하게 휘청거리며 쓰러졌고,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소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형 기능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평생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아침 휘청거림을 경고 신호로 인식하고 조기에 병원을 찾았다면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보행 불균형은 단순히 넘어지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휘청거림은 뇌가 버티고 있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즉, 뇌혈관이 이미 상당히 좁아져 있어 언제든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간 서 있는 테스트입니다. 정상이라면 큰 문제 없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혈류에 이상이 있다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게 됩니다. 또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면 이미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체력과 균형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뇌경색의 전조 신호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보행 불균형,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자꾸 휘청거린다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균형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단순히 걸음걸이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뇌가 보내는 이제 곧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만이 뇌경색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7번째 전조 증상, 일시적 증상 후 회복 TIA, 일과성 허혈 발작.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몇 분 동안 걷기가 어려웠는데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경험 말입니다. 또는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곧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간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겠지라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뇌경색 전조 신호, 일과성 허혈 발작 TIA, 트랜전트 이스케믹 어택일 수 있습니다. TIA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걷다가 중심을 잃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혈관이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이야말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TIA를 경험한 환자의 약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되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이내에 발병합니다. 즉, 오늘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면 내일이나 모레 큰 뇌경색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TIA는 작은 뇌경색의 경고음이라고 불리지만 동시에 놓치기 쉬운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진료했던 한 60대 여성 환자는 이틀 전부터 가끔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10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환자 본인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불안해한 가족이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뇌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었고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점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증상을 무시하고 며칠을 버티다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남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은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진 것이죠. TIA의 무서움은 바로 이 착각에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지면 누구나 괜찮아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때가 오히려 뇌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잠시 열리면서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뇌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회복되었다면 절대 괜찮아졌으니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때가 응급실로 가야 할 순간입니다. 골든타임은 길지 않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 가능성은 줄어들고 평생 후유증을 앓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집에서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을 때 스스로 걸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10걸음을 제대로 걷기 힘들다면 뇌혈관 이상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증상이 수분 내에 회복되더라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MRI나 혈관 검사를 통해 작은 협착이나 미세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조기 치료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괜찮아졌다는 말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특히 뇌경색 전조 신호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TIA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다가올 큰 뇌경색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이때 대처하느냐, 방심하느냐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리가 잠깐 불편했다가 돌아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순간이 가장 긴급한 때이며 뇌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TIA는 우리 몸이 보내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라는 경고장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 둘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셋째, 걸음걸이가 변하고 발을 질질 끄는 증상. 넷째, 자꾸 걸려 넘어지는 반복적인 휘청거림. 다섯째, 원치 않는 다리 떨림과 불수의 움직임. 여섯째, 보행 불균형과 중심을 못 잡는 현상. 일곱째, 잠시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 이 7가지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심코 지나쳐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가족 역시 조금 더 걸어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가 신호였구나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신경학회 발표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와 조기 대응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이 13,080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자주 높은 분들은 그 자체로 뇌혈관 손상이 빨라집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고, 술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하루 1잔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필수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높이는 가장 무서운 생활 습관이니까요. 여기에 더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로 일어나 복이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서 있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점검하기. 양발의 감각을 손으로 만져 비교하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걸어보기 비틀거림이 없는지 확인하기. 이 4가지 테스트만 해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훨씬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몸이 보내온 작은 경고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뇌가 힘들다고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그렇기에 다리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년은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선에서 건강을 잃는다면 어떤 계획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리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이제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지식과 눈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차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중년 상담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